부산의 역사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랑외관입니다. 마치 그 약방의 감초처럼 이 부산의 역사 속에는 초랑외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초랑외관은 조선 중기 이후죠. 정확하게 1678년 바로 용두산 공원에 있었던 일본 대마도에서 온 남자들만 사는 약 10만 평의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과 외교 업무를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중개무역입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것이 상품이요, 은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는 인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나라에서 오는 것이 실크, 비단이 되는데요. 일본에서 은이 가가지고 청나라에서 실크가 한양을 거쳐서 바로 부산 초랑외관을 거쳐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크로드가 되고, 또 일본 에도에서 이 부산 초랑외관을 거쳐서 또 청나라까지 가게 되면은 이거는 또 실버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이 초랑외관은 정말 화려한 무역꽃을 피는데 그 중심에 이 부산에 있었던 초랑외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외관이 정확하게 약 200년간, 그러니까 2세기 동안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건 뱀박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용두산입니다. 용두산이고요. 자, 여기 보이는 산은 용미산입니다. 이 돌로서 이루어진 다지막한 산인데요. 자, 이 산을 주로 깎아서 여기 선착장 만드는데 그 당시 물량장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는 흙을도 이용했고요. 지금 오늘날 이곳이 강복동 롯데백화점이 서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이 돌산은 집안이 아주 튼튼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지어도 참 안전한 이런 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착장이 보입니다. 이 선착장이 초랑외관에서 이 중개무역을 했던, 일본에서 은을 싣고 왔던 이 배들이 접안되어 있습니다. 이 배가 비선이라 불렀습니다. 날아갈 빗자다가 배선짤 쪽에서 조그만 옷담배죠. 그야말로 비행기처럼 바다 위를 난다 해서 비선이라 불렀는데 주로 은을 싣고 왔기 때문에 은선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바닷가에 이 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항한 이후에 이 초랑외관은 일본인들이 사는 정강 크루즈로 바뀌게 되고, 자, 여기 있는 이 집에 우리 세간의 청사가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개항의 백고동 소리가 울렸던 것은 예전에 있었던 초랑외관의 선착장 일대가 됩니다. 지금의 부산 데파트 앞 그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세관이 들어서는 계기가 되죠. 초창기 1883년에 이제 세관이 들어선 곳이 아까 조금 전에 초랑외관 선착장이 있던 이곳이 됩니다. 우리 세관이 들어선 초창기, 이 개항기는 그야말로 이 정도의 그 항세를 가졌다 한다면은 일제 강점기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보면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일부도가 되고, 이 빨간 부분이 우리 해관공사라 불렀습니다. 해관공사. 개항 당시는 이 정도였다면은 1910년대 와서는 바로 내 왼쪽 팔, 이것이 일종의 해관 장교가 되고 오늘날 부산항 제1부도가 되는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빨간 부분에 지금 오늘날 우리 부산 세관이 들어서 있는 곳이 되고요. 자, 이러한 공사가 바로 부산 해관공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부산 세관이라 부르고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부산 해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관은 청나라식이죠.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세관을 해관이라 부릅니다. 또 이 해관이 일본 가보면은 세관이라 부르죠. 세관은 일본이고 해관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약 22년간 개항한 이후는 중국식으로 청나라에 있는 그 관공서 이름인 해관을 가져와서 약 22년간 우리가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 청일전쟁 이후에 이 해관은 세관을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 또 부산항
흑백으로 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본래는 이것이 흑백 사진 5커트로 된 것인데요. 이걸 합성을 해서 파노라마 심으로 하나에 만든 겁니다. 이것이 아주 부산항 1900년 당시의 모습이니까요. 여기가 지금 현재 자가치 해변이 되고요. 자, 일본 사람이 사는 이 마을입니다. 국제시장이죠. 지금 이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이 거리가 오늘날 국제시장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용두산이고요. 용두산. 자, 이쪽이 부평동입니다. 여기가 충무동 로타리가 되고요. 여기 가면은 이제 송도 쪽으로 가게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 해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산항 제1부도가 되고요. 여기 우리 세관이 들어서는 곳이 됩니다. 이 건너편에 보이는 이 섬이 오늘날 영도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주 참 낚시바늘처럼 다 불어나 있는데요.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주갑이라 불렀습니다. 주갑이라 불렀고, 자, 우리는 여기를 대풍포라 불렀죠. 대풍포. 기다릴 때자에 바람풍자. 이 범선 시대는 이 바람이 불어야만이 배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곧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잘 이놓은 것, 이런 것을 주로 대풍포라 불렀는데요. 이것이 주로 일본 소는포나 우리 조선에서 있는 군선이나 또는 이 범선들이, 어선들이 주로 여기 있는 대풍포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바람이 조금 일게 되면은 자기 목적지로 가게 되는, 지금 같으면 기항지였지만은 그 당시는 이것을 주로 대풍포, 바람을 기다리는 포구라 불렀습니다. 1903년경에 이 또틀담 배가 이 동력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엔진을 달게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 포구가 하나의 이제 기항기로서 인기를 얻게 되고요. 또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1960년대 되면은 이 선박의 재질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나무배에서 이 강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강선, 이 배가 이 녹이 세게 되겠죠. 그러면 육지에 올려서 주로 우리가 망치를 통해서 두드려 가면서 녹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깡깡깡깡 소리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이 참 60년대 이후부터 이 깡깡이 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 마을이 유래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이 깡깡이 마을 예술촌이 된 곳이 바로 예전에 이 대풍포가 자리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풍포는 한때 이 범선 시대 이 부산 지방에 있던 수부들이 바다를 나기 위해서 이 바람을 기다리는 정말 애절한 그러한 공간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부산 지역에 이 뱃사람들의 정체성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878년, 그러니까 개항하고 나서 2년 후에 벌어진 사건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강화도 조약은 잘 아시겠지만 무관세 조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무관세 속에 그 당시에 많이 들어왔던 품목이 영국의 면제품이죠. 그 양포라고 하는데 그 면제품이, 기계제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관세에 들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조선은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공업인 모시 삼배 산업이 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일본 사람들이 폭리를 많이 취해가지고요, 나가면서 우리의 조선의 미국, 그 다음에 콩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반출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조선의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모진 수세 사건이 일어난 계기가 되는데요. 고종은요, 이 갱상 자수영에 이 간화를 하고 있던 이 만직이라는 암행어사를 현장에 보내서 이 실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보니까 바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의 수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받으려 하니까 그 당시에 이 두모포에 있던 이 감리서에 판찰소라는 하나의 수세를 받을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상에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무역을 해오는 수입상에 대해서는 이 관세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그 물건을 사는 이 지역의 상인들, 동네 상인들에게 하나의 수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들고 일어나죠. 결과서는 수세를 매기게 되니까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상인과 그리고 일본 상인들 간에 암투가 생기고 뒤에는 일본 상인들이 우리 동네북어까지 가가지고 난투를 벌입니다. 뒤는 일본에서는 우리 조선에서 물러나지 않으니까 일본의 신예 군함을 이 부산 앞바다까지 가져가지고 이 무력으로서 시를 합니다. 결국은 우리 조정에서는 상계를 후에 이 두모진 수세 사건에 대해서 두모진 수세를 받지를 않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두모진 수세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은 우리가 개항한 이후에 최초의 조선과 일본 간에 있었던 하나의 통상 마찰 사건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는 이 두모지 수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산은 또 항구 도시로서 참 국제 간에 오가는 배들이 많죠. 자, 그 가운데 대표적인 배가 이 간부 연락선이라는 배입니다. 자, 간부가 무엇인가요? 이 간부. 이 간은 시모노세키. 시모노세키를 일본에서는 이 하간, 한문을 말하면 하간이라 부르죠. 그리고 부산이죠. 그래서 첫 글자를 따게 되면은 하부가 돼야 맞습니다. 하부인데 일본 사람들은 왜 간자를 썼을까요? 이 아래자를 저기 쓰게 되면 자기들의 체면이 굽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간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첫 글자를 썼고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하자면 하부 연락선에 대해 맞죠, 정확하게. 그러나 일본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두 번째 글자는 간을 먼저 써서 간부 연락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간이 먼저 왔다는 것은 일본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나라의 국적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부 연락선은 다 일본의 선박들이죠. 자, 재밌는 것이 이 배의 이름 속에 스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간부 연락선. 정확한 이름은 서울과 부산 간에 1905년에 경부선이 개통되고 이미 일본 열도와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철도와 일본 열도의 철도를 이어주는 나룻배가 페리오 연락선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가운데 철도가 들어간 게 맞죠. 간부 철도 연락선이 정확한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 제일 먼저 배를 띄울 적에 자기 나라에 있는 섬 이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후쿠오카 앞에 보면은 이끼섬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일기한이 되고요. 일본은 이 마루 한자를 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배에 호자를 붙이는 것은 무슨 갱복고, 장갱호 하든지 일본은 여기에 마루 한자를 붙이죠. 자, 그래서 일기한이라는 이름을 쓰었고요. 두 번째 배가 여기 있는 대마도 서시마 배입니다. 이 두 척을 최고 먼저 띄웠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한해협을 건너게 됩니다. 자, 신라라는 이름이 있고요. 고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조 이름을 썼습니다. 두 번째 배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한양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서울에 가면 고궁이 있죠. 경복이 있고 창경이 있고 덕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선 사람에게 아주 친근한 이름을 붙인 이러한 고궁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산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자, 금강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강산을 말하죠. 그리고 만주에 있는 흥안령입니다. 이 흥안령을 또 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 중국의 본토에 있는 대륙에 있는 산 이름을 썼습니다. 천산 골륜이라는 이름을 배에 썼죠. 일본 사람들은 이 배가 자기 나라에서 출발해서 이 한반도를 지나고 만주를 거쳐서 세계 지붕이라 할 수 있는 골륜산에 일장기를 꽂겠다는 의도가 이 배 속에 의미심장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부 연락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부 연락선은 1905년에 띄어서 한때는 우리 조선의 수탈을 했던 대표적인 선박이 되고 또 일제강점기에 이 배를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징용을 끌려갔거나 또는 정신대로 끌려갔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이 배를 타고 그 한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남긴 외환의 어떻게 보면 외환의 선박이라 할까요? 때에 따라서는 이 지옥의 선박이 되었던 것이 이 간부 연락선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간의 예청사가 참
많은 에피소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청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부산항의 항만의 보물이죠. 부산시간 옛 기중지. 그다음에 이 감복의 흐름 또는 개항 당시에 우리 외국인들의 그 세관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